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시젠, 코드번호는 096553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5일 4시 1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한 주간 상당히 힘들었죠. 네, 이번 주도 상당히 힘든 힘든 한 주였는데 좀 종합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저도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제가 신경 쓰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짧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요즘 뉴스를 조금 보게 되면은, 뉴스를 이제, 시젠이란 기업을 네이버에 쳐보게 되면은,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매출 1조 클럽, 코로나 이후에 반토막, 네, 이런 게 또 나왔는데, 글로벌 백신 접종 본격화에 따른 진단키트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또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자 진단키트 전문 업체 시젠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네. 기자님이 고민이신지 아니면 시젠이 고민이 있는지는 몰라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시젠이 고민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자가 좀 고민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주님들이 고민이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그 기반이 되었던 거는 코로나 진단키트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3주 만에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을 했죠. 이때부터 미국 등 해외 수출 물량도 급증하기 시작했고, 문제는 어,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네, 그쵸. 이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 관련 매출 비중이 8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료기기, 그다음에 그 제약바이오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으면 좋아요. 좋은데 어떤 성장 개발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예.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예방률 90% 달한 백신에 대한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 종식 후 시젠 등 진단키트 업체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코로나 종식을 이야기하기엔 좀 이른감이 있지만 백신 접종 등이 확대될수록 환자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전 세계 환자가 급감하면 진단키트 업체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와 관련 시젠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완전한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 독감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우려만큼은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려감이죠. 네. 그는 지난해 분자 진단 장비를 1,600대가량 팔았는데 이 중 4분기 판매량만 700여 대에 달한다. 그래서 백신 관련 임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세계 각국에 해당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은 코로나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면 진단키트 시장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M&A 얘기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보면은 그 진단키트 업체들이 뭐 최근에 이틀 전에 EDC가 좀 반등을 했었죠. 반등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랩지노믹스란 기업이 한 장중에 14%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제가 그 리뷰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리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로그를 적용해서 보게 되면은 재밌어요. 차트가. 네, 차트가 뭐 주봉을 보게 되면은 정말 재밌는 가격대이긴 하죠. 여기가 핵심 레벨이고 주봉상 121선, 121선 라인이기도 하고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뚜렷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좀 장이 안 좋은 와중에 올라갔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어떤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혜를 톡톡히 누린 진단기기 업체들의 신성장 동력 찾기에 성장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진단키트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 M&A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로도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네. 시제는 박성호 대림산업 전 CFO 총괄부 사장으로 이제 영입하면서 인수합병으로 사업 다각화 경로를 찾겠다고 밝혔고, 박 부사장은 국내외 기업의 인수합병, 자금 조달 등을 30년 이상 진행한 인수합병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어 김범준 KT 전 CFO도 시젠 부사장 자리로 옮겼다. 그래서 준법 훼손 위험 부분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 체계를 맡아 신사업 붙이기에 손을 보탤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2천억 원, 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죠. 예. 뭐 같은 항목 기준으로 랩지노믹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 3천억 원 수준을 추정하고 있으며 인수합병 전문 인사를 영입해 바이오 IT를 융합한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인수합병 기업을 찾고 있다. 음.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기업 규모가 2배 넘게 커졌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대세상 시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보면 좀 미친 상승을 보여주긴 했죠, 진짜. 예. 보시면은 그러니까 2010년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의 10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10년 가까이 횡보하고 뭐 중간 슈팅 실질적으로 여기서 못 간 것도 진짜 아쉽죠. 여기서 못 갔던 것도 아쉽고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눌렸다가 가는 흐름이 기대됐을 수도 있는데 15년도에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토록 원하던 대세 상승이 이뤄진 부분이 있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오파동에 걸친 파동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단기적인 또 반등, 국면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진짜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주가는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근데 이제 이 기업이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현금성 자산으로 인해서 M&A를 어떻게 또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이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코로나라는 이제 그 우려감,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에 대한 상황에 대한 우려감은 이젠 사실상 거의 없죠. 시장 참여자들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뉴스가 나와도 이제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반등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런 재료가 뭐가 나올지를 좀 추측을 해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팅 구간이기 때문에 네, 주주 친화적인 회사로 거듭나길 바랄 뿐이죠. 저 역시도. 네. 소리가 너무 작나요? 네, 호재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해 못하죠. 저도 12 초반에 일부 매수 들어갔습니다. 네. 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좀 따라다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재료 매매라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좀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 재료도 중요하긴 한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어떤 뭐 시젠이라고 하면은 시젠에 대해서 어떤 뭐 M&A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기 회사의 어떤 뭐 임상이란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되었든지 어떤 뭔가에 좀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호재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좀 판단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판단하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배열 시장에선 잘 먹히는데 역배열 시장에서는 순간적인 슈팅이 나오긴 하지만 대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사이클적인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망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는 한 번 고점에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즌을 찍으면은 뭐 조회수가 한 1000명, 뭐 어쩔 때는 뭐 2, 3천 명까지도 보시는데, 제가 시즌이나 영상을 찍는데 막 30명 봐요. 막 10명 봐요. 이럴 때까지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네, 나와주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예, 그럴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뉴스도 이거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이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근데 그 코로나의 영향을 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약간 충격이긴 했었겠죠. 시젠에 대한 그런 시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매출이 좀 반토막이 난다 이런 뉴스도 어떻게 보면 좀 흔하지 않나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굳이 이 시점에서는 얘기 안 해도 안다.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깔끔한 구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네. 이제는 그런 게 예전에는 악재로 작용했을지언정 한 번 그게 이제 반영이 되었잖아요. 이 하락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어떤 또 다른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 약간 그쵸. 이제 어떤 진짜 주주들만 남는 거죠. 이제는 진짜 주주들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반등이 나와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진단키트주들은 차례차례 조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반등이 수진텍은 안 나왔던 것 같고 휴마시 그러니까 랩제노믹스 뭐 EDGC 이런 기업들은 나왔죠. 예, 조금씩이나도 10% 이상이라도 나왔죠. EDGC 같은 경우 거의 상한가 가는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지만 그리고 랩제노믹스도 오늘 한 14에서 15%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네. 네, 아유, 한 주 힘들었네요, 정말. 저 역시도 다음 주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매도세가 오늘 이번 주도 이제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근데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긴 했죠. 네, 지난주에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롱바디 음봉 캔들이었죠. 롱바디 음봉 캔들이었는데, 오늘은 스몰 음봉 캔들이죠. 네, 스몰 바디 음봉 캔들인데, 그러니까 조금 매도세는 예전보다는 약해졌다라는 게 특징이죠. 지난주보다는 훨씬 약해졌다라는 게 특징인데, 아직까지는 매도세의 기운은 조금은 더 있다라는 거죠. 이 뜻은, 이 캔들의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 매도세가, 완벽하게 진정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결국에는 양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네. 중간에 어느 정도 반등도 해주기도 했고 조금 해주긴 했죠. 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